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달 말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되면 석탄 생산 기능을 잃는 석탄공사도 문을 닫을 거라는 게 내부 전망입니다. 최근 정부가 200명 남은 직원들을 이달까지 퇴직시키라는 지침을 내린 걸로 알려지면서 석탄공사가 대혼돈에 빠졌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까지 화순과 태백 장성광업소를 순차적으로 폐광해온 석탄공사. 이달 말 삼척 도계광업소를 폐쇄하면 존립 이유인 석탄 생산 기능이 사라져버립니다. 작년부터 석공이 곧 폐업한다는 예측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이달 말 마지막 남은 광업소가 폐광하면 사실상 석탄공사 폐업이 초읽기에 들어가 남아있는 직원들은 내쫓기게 되는 건 아닌지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도계광업소가 폐광하는 이달까지 남은 200명 임직원 전원을 퇴직시키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소식에 직원들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한 달 앞두고 이제 고용 승계는 없다. 전원 다 퇴직해라. 이렇게 입장 발표를 한 겁니다. 직원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렇게 정부에서 무책임하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지난달 초만 해도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산업부 관계자와 석공 고위직 협의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한 달 새 정부 방침이 급변하면서 남은 직원 200명에게 해고 통보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노조는 30, 40대 저연차 16명만이라도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6월 전원 퇴직설이 사실인지 석공의 향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자 했지만 산업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석탄공사 담당 사무관님께서 자리를 잠깐 비우셨는데 연락처를 남겨드릴까요? 2021년 당시 7조 원가량 빚이 있던 광물공사가 부채 처리를 위해 광해관리공단과 통합된 이후 폐업 수순인 석공까지 원주 혁신도시 차원에서는 소속 공공기관 12개 중 2개가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주 공약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약속한 만큼 원주시도 TF를 가동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과 접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축되어 있는 혁신도시로 추가로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는 것이 정부의 그 공공 기능을 더 한층 강화할 수 있고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 개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국가 정책에 의해 기관들이 사라지고 있는 원주의 현실을 정부와 정치권이 헤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잡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해루질 금지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지자체별로 제정한 조례가 상위법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나 해양경찰은 단속을 유예하고 해양수산부는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밤 해변에 인접한 바다에서 잠수복을 입고 랜턴까지 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을 어촌계가 관리하는 마을 어장에서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무분별하게 잡는 현장입니다. 놀이나 레저를 넘어서는 전문적인 포획 채취 행위가 이어지며 어업인들과 갈등이 심해지자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7월부터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관리 기준 일명 해루질 금지 조례를 시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촌계 마을 어장에서 정착성 수산동물과 문어의 포획 채취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비어업인은 도루묵 산란기에는 통발을 사용할 수 없고 대문어 산란기인 3월에서 5월에는 8kg 이상 대문어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강원도의 해루질 조례를 상위법인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지난 2023년 개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시기와 장소, 어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에 정한 어구 방법 장비 외의 것으로 추가로 이제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 쪽에다가 조례 개정 등의 이제 재검토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해양경찰도 이 같은 상위법 위반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해루질 제한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강원도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상위법을 바꿔야 단속한다는 건데 문제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특정 어종을 제한하는 것은 기존 법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례 이행 범위에 맞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법령이 다시 개정이 돼서 정비가 되면 또 저희는 거기에 맞게 또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해로질 금지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갈등을 해결할 만한 근거조차 희박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삼척에서 열리고 있는 강원 도민체전이 오늘 닷새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종합득점 순위를 보면 1부에선 강릉시가 1위를 달리고 있고 삼척시가 2위, 원주시 3위, 춘천시가 4위 순입니다. 2부에선 횡성군이 1위, 양궁군이 2위, 평창군이 3위, 영월군이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삼척 종합운동장에서 시상식과 함께 폐회식이 열리며 내년 강원도민체전 개최지인 동해시에 대회기가 전달됩니다. 도내 시멘트 산업 협력업체 근로자와 폐광지역 실직자에게 일자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강원도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가 공모에서 국비 6억 9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수행 주체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멘트 산업 협력업체 재직 근로자에겐 1인당 종합 건강검진 비용 30만 원과 자기개발 여가 친화 비용 50만 원을, 폐광지역 실직자에겐 취업 성공수당 1인당 150만 원과 자기개발 여가 친화 비용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추가 사업은 최근 3개월 동안 고용 둔화가 발생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업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도비 부담률은 10%입니다. 강원도에서 외부로 떠나는 인구가 최근 2년 새 10,0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연구원이 발간한 정책 톡톡에 따르면 강원도를 떠난 인구는 2023년 1,397명에서 2024년 2,52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2022년에는 오히려 7천여 명의 순유입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2년 사이 유출 전환 규모가 10,000명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특히 20대 순유출이 심각해 2023년 3,548명에서 2024년 3,993명으로 400여 명 넘게 늘었습니다. 로봇 기반의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영월에 건립돼 본격 가동됩니다. 영월군 주천면에 들어선 한반도 농협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630제곱미터의 입출고장과 1000제곱미터의 선별장, 로봇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농업인이 일일이 수작업할 필요 없이 농산물의 선별과 포장, 저장 과정을 자동화했고 입출고와 유통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조금과 자부담 등 45억 5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사업 준공식은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경찰청이 최근 만취난동을 벌인 경찰 간부의 사건과 관련해 112 신고 기록을 열람한 직원 10여 명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해 내부 제보자 색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현장에 출동한 피해 경찰을 보호하는 게 우선인데도 지휘부가 조직 쇄신보다 유출 경위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경찰청은 색출 의도는 없고 열람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농촌 자원과 관광 자원에 접목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농촌 크리에이 투어를 본격 시작하고 여행사 홈페이지 노는 법을 통해 예약을 받습니다. 춘천시는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강변 카누 여행과 숲속 치유 여행, 춘천 문화 여행 등 여행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